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가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어떤 순서를 거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째는 모든 선생들이 얘기하는 자세에 대한 얘기예요. 자세. 그죠? 자세는 뭐 어떤 선생이 가르쳐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클래식 기타는 특히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왼쪽 다리를 올리고 기타를 왼쪽에다가 올리고 치기 때문에 왼쪽의 비중이 엄청 커져요. 그래서 고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허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왼쪽 다리를 올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왼쪽 다리를 올렸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쏠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무게중심을 좀 가운데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죠.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또는 뭐 에이드를 쓰시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초보분이시라면 오른쪽에다가 기타를 올리고 치는 것도 저는 전혀 문제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왼쪽 다리에다가 올리고 치냐면 클래식 기타는 나중에 막 어려운 운지들이 기타 지판 중간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왼팔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 근데 오른쪽 다리에다가 올리고 치면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클래식 기타는 왼쪽 다리에다가 올리고 치는 게 맞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에이드를 쓰시든 아니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발판을 놓고 치더라도 조금 몸을 약간 오른쪽으로 올 수 있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왼손이에요. 왼손. 그래서 큰 힘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으면 이제 제일 힘을 주고 있는 이 왼손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한 음을 낼 때 이 손가락이 그 줄을 너무 세게 안 눌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줄을 살짝만 누르고 쳐도 소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 세게 누른다는 것 자체는 모순. 하지만 줄을 눌러야 한다는 것만큼은 팩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누르는지 한 이런 느낌으로 누르면 소리가 난다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어떤 선에서 그걸 찾아내셔야 되고 그거를 이제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소리가 안 나니까 삑사리 내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힘을 막 주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거를 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기타를 이제 왼쪽 다리에다 올리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딱 올리면 포지션이 어디에 오냐면 한 5 포지션, 그 5프렛에서 한 7, 8프렛 정도에 딱 손가락을 갖다 올리면 손이 아주 좋은 위치예요. 아주 편하고 그냥 올리면 바로 그냥 자세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초보분들이시라면 또는 뭐 초보가 꼭 아니더라도 기타의 특성상 아주 많이 이 1포지션 즉 멀어지는 위치로 손이 가서 누른단 말이죠. 그럼 그만큼 멀어졌기 때문에 손이 꺾이죠. 그죠? 이렇게 꺾이든 저렇게 꺾이든 꺾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세에서 소리를 더 잘 내려고 하니까 아주 이상한 자세로 힘을 주게 돼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치고 있으면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허공에다 이렇게 이 모양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이걸 기타를 쳐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로잡는 게 중요해요. 힘을 좀 더 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는지 그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치는 편입니다. 이렇게 안 눌러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도 소리가 난다라는 거. 네. 편하게 눌러도 된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제가 오른손을 이제 강조를 하는 편인데 이 오른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소리.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아니에요. 좋은 소리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뻥 소리 내고 싶은지 뭐 뽕 소리 내고 싶은지 뭐 무슨 소리 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그게 좋은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내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내 동작과 그 소리 자체의 어떤 기본 퀄리티는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펜이에요. 이게 연필이라고 쳐보세요. 여기 있어. 이거 내가 주워야 돼. 그럼 제가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우면 그냥 편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주워서 갈 거예요. 그죠? 이 펜이 무겁지도 않다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 펜을 들었는데 이 펜을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 펜 잘 들어서 소리 잘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손 끝에 마지막에
아주 미세하게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긴장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심리적인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타 소리를 낼 때도 그냥 손가락들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줄을 그냥 갖다 이렇게 건드리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건드려도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죠? 그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줄을 건드리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가 좋은 소리를 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긴장한다는 거죠. 끝에. 이거 소리 잘 내야 되는데. 소리 삑사리 내면 안 되는데. 다른 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손가락에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자연스러운 동작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치면서 막 소리를 막 그냥 막 내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한 음을 칠 때 그 어떻게 보면 섬세하게 컨트롤도 하면서 그 자연스러운 동작 범위 안에서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손가락들은 분명히 주먹을 쥐듯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누른다라든지 허공에서 이렇게 휘두른다라든지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상태잖아요. 그죠? 여기선 부자연스러울 게 없어요. 하지만 기타를 딱 치려고 하는 순간 야옹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끝 관절에서 힘을 빼는 과정.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꼭 거치셔야 돼요. 이게 안 빠지면 소리가 절대 자연스러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인위적인 소리가 나지. 냥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정은 음악이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자세가 좋았고 왼손에서 힘을 뺐고 그다음에 오른손에서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고 계신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토대로 음악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겠죠. 그림이랑 똑같아요. 그림도 요즘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연필을 뭐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요. 왼손처럼. 그 다음에 소묘를 연습을 한다고 치면 이 선 긋는 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 선을 긋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아, 세상에 선을 그렇게 그어야 되는구나. 그냥 긋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뭐 약간 줄을 약간 묻히듯이 종이에다가 묻히듯이 약간 해야 그리고 또 뭐 연필도 뭐 떼야 되고 하여간 그건 지금 그림 영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소묘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림이랑 연결시켜야 되는데 연필 잘 잡고 소묘 잘한다고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림이 나오는 방법은 또 있어요. 내가 얼굴을 그리고 싶으면은 얼굴을 어떻게 해야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음악도 이게 내가 왼손이 뭐 좀 불편하고 오른손이 좀 힘이 들어가고 손톱이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음악을 만드는 방법 또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어느 정도는 다뤄야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열심히 치면 음악이 나오겠지?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작곡가가 의도한 그 음표들만 연주를 해도 어느 정도의 음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나름대로 여러분들만의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지 않으시다면 누가 들어도 약간 어색하고 약간 좀 왜 이렇게 나는 투박하지? 왜 이렇게 나는 좀 음악이 좀 뭐 감동이 없지? 뭐 감정이 메말라 있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과정들을 겪은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작품을 그럴듯하게 칠 수 있겠냐? 요거를 제가 다루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학생들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제 연주에서도 똑같이 그 과정을 밟아서 연습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제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연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딱 앉아있는데 불편하면 저는 바로 찾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똑바로 앉아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잘 앉을 수 있지? 이거 찾고 왼손에서 이제 힘을 이제 빼는 과정을 많이 거치죠. 연습을 할 때도 제가 왼손이 가장 편한 걸 우선적으로 찾아요. 나중에 음악 때문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불편하게 바꾸는 경우가 있어도 처음에는 왼손이 가장 편한 걸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할 때도 내가 가장 왼손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거기다가 제가 소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편하게 낼 수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편안한 소리들을 내가 내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멜로디와 반주를 잘 구분하고 있는가, 멜로디에서는 이런 느낌을 갖고 쳐야 되는구나라는 걸 계속 인식해주고 반주는 작게 치려고 노력하고 음악적으로 뭐 하고 싶은 표현들을 녹음을 통해서든 뭐든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제 수업 방식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만약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